네, 11월 28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모두 나란히 기분 좋게 지금 한 0.6% 정도 네. 오르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그래도 골고루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제 이제 살짝 좀 눌렀던 걸 오늘 이제 좀 되돌려 놓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의 질은 오늘이 확실히 좋은 게 어제까지는 지수도 좀 지지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종목 쪽으로 수급 맞아요. 쏠림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그 수급 쏠림이 좀 해소가 되면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아주 활기차게 시세가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상승 에너지가 좀 강해지고 있고 오늘 뭐 미국장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이제 1,300원 아래로 강하게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네. 있으니까 남은 이제 주 후반은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또 추세적인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놓고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어제 이 시간에 수급 쏠림이 조금 완화되면 못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네. 하루 만에 딱 그렇게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오늘 투자 전략, 오늘 어떤 오후장 레시피를 가지고 네. 오셨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일단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정리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타벅스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네. 오후장 대비 전략 확실하게 이렇게 다 세워줘요. 맞아요. 그 이게 시장 진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미리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키워드와 또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는 키 맞추기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로봇주를 리뷰를 해드리면서 맞아요. 네. 좀 손실 구간이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 좀 숨고르기 하면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7% 막 맞아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로봇주들은 어제 정말 매수하기 좀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서 오늘 지금 오전에 절반 정도 지금 차익하고 나머지는 지금 19만 원, 20만 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로봇 종목들이 실적 시즌 끝나자마자 실적에 대한 무게를 좀 내려놨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성장 섹터 종목들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 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이제 네. 그 종목들이 오늘 약간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로봇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약간의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니까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요것도 이제 정말 좀 중요한데 네네. HPSP라고 하는 이제 종목인데요. 오늘 저는 반도체 종목을 이 HPSP가 살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전에 여러분들 개장하자마자 칩셋 미디어가 조금 밀렸죠. 네. 그리고 텔레칩스가 주가가 완전히 이제 강하게 또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오더니 쭉 흘러내리더니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10시 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HPSP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렸어요.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이제 장비 종목 중에 대장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반도체 장비 종목은 HPSP거든요. 시총이 지금 3조가 넘어가는데 오늘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히려 HPSP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한미 반도체도 한 1, 2% 정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강했던 반도체 기판 종목들도 다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온 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하게 급등하는 바람에 약간 숨고르기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제히 이제 또 HBM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 시도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 AI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교육을 좀 해드렸거든요. 어제 무료 공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꼭 다시 한번 녹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절대 이 HBM이냐 아니면 뭐 온 디바이스냐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AI 반도체 생태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HBM이 부각되기도 했다가 또 온 디바이스가 부각되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게 더 확산되면 엣지 디바이스의 가장 이제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까지도 확산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이 AI 이슈와 함께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신라젠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요 키워드는 어제도 이 자리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신라젠이 이제 신장암과 관련된 이제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상한가까지 직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게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라젠 때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동반해서 같이 이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고 장 초반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또 2, 3% 정도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면은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 또 수급 쏠림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못 움직였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면서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되는 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 한 줄평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매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오늘도 거의 비슷한 의미의 한 줄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라갈 종목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와 나스닥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연중 최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올해 코스닥 지수는 950포인트가 최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도 815포인트잖아요.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10%가 훨씬 넘게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나스닥 지수와 우리 코스닥 지수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부터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해버리면 돼요. 그럼 코스닥 지수는 바로 올라가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무겁단 말이에요. 대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지금 3조가 넘잖아요. 오늘 17%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HPSP가 시총 3조 넘는 이제 장비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과 업종 안의 대표주들이 과연 이제 코스닥 지수를 얼마나 이제 견인할 수 있을지를 잘 보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 대비 못 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텀 피싱을 하면 이런 급등 흐름을 이용해서 또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올라갈 종목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낙폭 과대 성장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월샷 스페셜 종목 2가지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16일에 편입했던 텔레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에 34,000원까지 급등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네. 텔레칩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이 종목도 오늘 최고가를 뚫었어요. 어쨌든 최근에 제가 뭐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뭐 가온칩스, 이 칩 들어가는 종목들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맞아요. 어저께 칩셋미디어는 최고가 대비하면 거의 90% 넘는 수익이 났고요. 텔레칩스도 지금 33% 오늘 고점 대비하면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오늘 계속 이제 키 맞추기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칩셋 미디어가 이제 50% 무증을 하고 약간의 분명히 이제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칩셋 미디어 무증 신주가 12월 1일 날 상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수량과 똑같은 물량이 그대로 이제 계좌에 입고가 되면 아마도 무증 기준일 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상장되자마자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흐름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와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약간의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온 디바이스 AI 이 흐름 자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들은 이제 저점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DSP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 저희가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11월 22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큐로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홀딩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요 종목도 거의 한 이틀 만에 거의 38%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요 종목은 오늘 제가 좀 차익 매도 의견을 드리려고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지난주부터 우리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약간 이제 단기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큐로셀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5,000원짜리가 아주 좀 강한 저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이 자리를 뚫으려고 하는데 장중에 넘어갔다가 또 밀리고 넘어갔다가 밀리고 이제 35,000원짜리에 이제 매물들이 조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세 자체를 이제 확실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근처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차익 매도를 하시고, 대신에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알테오젠이 또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직전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근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달 안에 또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 발표가 되어 있는 지금 미국의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 관계회사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AI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상단 돌파가 나왔을 때 아주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남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시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낙폭 과대 성장주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뭐 오늘도 지금 로봇 종목이 워낙 좀 또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라든지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올라갈 종목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제 뻔한 종목들 말고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좀 안 가졌던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좀 올라간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좀 구석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27,300원 현재가로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메이드도 제가 남들이 이제 좀 관심을 좀 안 가질 때 이제 맞아요. 게임주들이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이즈,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게임 업종 안에서도 뭔가 좀 차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빠져 있는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 때 이 카카오 게임즈가 매출액이 이제 2,650억 원, 영업이익이 230억 원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수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살아나야 되고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종목도 가장 무거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장비 종목도 HPSP라든지 한미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게임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소형주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이제 중대형 게임주들이 먼저 상승을 해줘야 사실상 다른 게임주들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있고, 해가 바뀌고 이제 내년이 되면 신작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아케이지 워라든지 오딘, 에버소울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확장이 내년 1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월봉 차트 열어드리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고 나서 이제 잘 나갈 때 오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었잖아요. 그때 11만 6천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지금 76%가 폭락을 해 있는 상태예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고 실적 둔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제 주가 조정에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가 바닥에서 꽤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7,000원까지 빠졌던 게 지금 오늘도 한 1% 정도 올라가면서 55,500원까지 지금 가격 회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차트 한번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40%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카카오페이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36%가 지금 반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계열 회사들이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외국계 투자자들이 쇼커버를 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가 분명 유입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다른 이제 계열 회사들처럼 한 30-40% 정도의 이제 반등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카카오가 저점에서 이제 반등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목표가 33,000원까지 상승해서 목표가 터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성장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도로 HBM 관련주. 어쨌든 이제 또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조금 또 숨고르기를 하고 순환매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 네. HBM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15만 9,200원 현재가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PSP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계속 뭐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HPSP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아주 강하게 지금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HPSP가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8% 정도 급등을 하면서 다른 HBM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도 뭐 HPSP와 마찬가지로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커라든지 또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오테크닉스가 움직이는 걸 보면 HPSP하고 거의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오테크닉스도 8월 이후에 계속 어찌 보면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상단 돌파가 나오면서 HPSP처럼 신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저는 AI 생태계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D램의 그냥 산업 사이클만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분석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D램도 지금 가격 반등이 좀 되고 있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촉매가 생긴 거예요. AI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촉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HBM 그다음에 AI 가속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이런 흐름들이 또 자동차 쪽으로 가면 AI 자율주행 이런 쪽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황 회복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엔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 FPGA 또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럼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패터닝의 고도화 그리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이런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 HBM 관련된 수혜도 입을 수 있고 미세 공정과 관련된 또 수혜도 입을 수 있는 뭐 양수 겸장의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에요. 근데 HPSP가 매물 소화가 딱 끝나자마자 대량 매수가 이제 좀 붙어주면서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것처럼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 요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충분히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8천 원 보시고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